지금 피치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전망하고 있네요.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신용등급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미칠 여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내볼 수는 없고,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견들을 얘기해 보는 거니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나라가 보증해줘서 해외로부터 빌려드리는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재정도 이제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이 예를 들어 제가 신용 점수가 1000점이었는데 신용 점수가 만약에 800점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예를 들어 신용 대출로 한도가 2억이 나오고 대출 금리가 4.5%였는데 신용 점수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2억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천이든 8천이든 줄어들고 대출 금리가 4.5%이던 게 뭐 7.5%, 8.5%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내야 될 뭐 월 이자가 예를 들어서 2억에 만약에 4.5%여서 1년에 이자를 900만 원 뭐 내면 됐던 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1,500만 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600만 원 가량의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월에 50만 원을 더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돈을 빌렸을 뿐인 건데 제가 부담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매우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삶의 이제 수준이 이제 추락하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 개인이 월에 50만 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날아가 버리면 당연히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줄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 먹는 것부터 줄이겠습니까? 이미 지금 현재 다른 걸로는 충분히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이미 줄여놨기 때문에 다른 거 줄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소고기 먹던 거 돼지고기로 바꾸고, 돼지고기 먹던 거 닭고기로 바꾸고, 이 국산 먹던 거 수입으로 바꾸고, 이제 애들 사주는 학용품조차 좀 3,000원, 5,000원 하던 거 1,000원, 2,000원짜리로 줄이고,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빡빡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월에 50만 원 이 소득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건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짓 안 했는데 그저 나의 시험 점수가 내려가서 이제 발생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게 좀 충격이죠. 되게 놀랍죠.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나라가 겪는다라고 하면, 제 개인이 이제 겪는다 해도 월에 50만 원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건데, 나라가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 사악해지겠죠. 우리가 이제 뭐 담배값 4,500원이 아니라 담배값 15,000원, 2만원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는 거고, 이제 술값도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힘겨워하며 살게 되겠죠.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되면 말입니다. 그냥 국가 신용등급 하락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더더욱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근검절약하고 내핍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최우선의 과제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대비 대응게끔 해놔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 특별한 뭐 비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선진국 중산층들이 왜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지를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잘 이제 헤아리며 지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건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걸 더욱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 믿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가 돈 벌게 해주겠다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갖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 철저히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남들 얘기에 혹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까불어대면 금방 이제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공짜 좋아하는 마음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됩니다.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이제 회사 비품 이용해가지고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원, 2,000원 아끼려는 이 얄팍한 그런 이제 이기주의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1,000만, 2,000만 원의 손실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사람의 마음가짐, 살아가는 태도가 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부로 여행을 바라지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마라. 5,000원, 만원 들어갔겠다고 이기적으로 굴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굳게 마음먹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살아가자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말입니다. 천천히 살아가도 괜찮다. 조급해하지 말자. 서두르는 것만큼, 조급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더 두고 보자고. 좀 더 천천히 마음을 먹고 살아가자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 하니 어느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다 아는 뻔한 얘기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우였던 차인표가 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데뷔한 데는 그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아주 지루하게 매일같이 실천한 데서 나온 거죠. 매일 일기를 쓰고 술, 담배 멀리하고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하고 노력하고 했었던 모습, 그게 그의 이제 소설 작가로서의 변신의 비결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비결을 그는 묵묵히 꾸준히 수행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가 몸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진실을, 뻔한 사실을 실천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